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3일 정오입니다. 이 손혜원 의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스스로 자신을 장명을 잘하는 사람이다, 네이밍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 당적을 내려놓는다라고 해야지 탈당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이밍, 이름 붙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을 만드는데도 이 손혜원 씨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 투쟁에서 상대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상대가 한 행동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느냐, 그리고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이름 짓느냐가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이 좌파, 극좌 세력 주도의 한국 정치판에서 아주 성공적인 네이밍이 몇 개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죠. 사실은 그건 국정농단 규모가 아니죠. 국정농단 정도 되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처럼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꾸는, 헌법을 무시하는 이 정도가 국정농단입니다.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한 재단 설립, 그건 규모도 작고 국정 전체로 봐서 아주 부분적인 것인데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키웠습니다.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적폐청산이란 말, 적폐청산,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치운다는 뜻 아닙니까? 적폐청산이란 말이 검찰에 의해서 광범위한 정치보복 수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촛불혁명 정권이다. 선거로 당선된 정권이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법치 무시, 그리고 인권 유린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그러면 자유진영에서 만든 말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요새 가장 유명한 말이 내로남불이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이게 자유진영, 우파진영에서 만든 말입니다. 또는 대북퍼주기.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제 빨갱이란 말이 있죠. 빨갱이. 해방 직후에 좌익을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힘이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요새는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손혜원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은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느냐 하니까 언론은 각자 달라요. 아직 통일된 네이밍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혜원 투기 의혹 또는 손혜원 타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혜원 랜드게이트가 이게 자유한국당의 공식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이렇게 나오네요. 손혜원 랜드게이트. 여기에 이름을 국정농단이라고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개를 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손혜원 국정농단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손혜원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좀 소개하면은 손혜원의 9가지 국정농단 사례, 네이밍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순실에게 독서를 퍼붓던 손혜원이 최순실보다 오히려 국정농단이 한 수 위네요. 첫째, 문재인 공천인지 김정숙 공천인지 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았습니다. 둘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문화재 투기 단장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인 자기 남편, 조카 둘, 보좌관 남편 모두 끌어들여 부동산 22건을 사들이는 투기단을 운영했네요. 셋째, 낮은 7기 박물관을 차려놓고 박물관은 등록도 안 하고 장사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계, 기념품, 김정숙 여사의 가방에 자개를 박아 넣었네요. 넷째,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20여 건의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국가 예산 1,100억 원을 끌어들여 재산 가치를 올렸습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하기 전에 살았던 홍은동 사저를 매입한 사람은 김모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행정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후 손혜원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 대선 때 후보 수행팀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손혜원 국회의원은 보좌관까지 공유하는 걸 보면은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의 40년 절친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현대 나전 7기 작품 구매 반대했다고 지방으로 보내버렸답니다. 일곱째,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으며 실력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학예사를 무리하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집어넣으려고 외압을 가했습니다. 여덟째, 해방 후 조선공산당 청년당원으로 청년당원이었던 자기 부친을 7번 만에 무리하게 건국훈장 애속장을 받게 하여 유족인 모친이 매달 151만 8천 원씩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부동산 투기로 탈당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기자회견장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세워놓고 당이 말려서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탈당했으며 200여 건의 언론 보도를 모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김문수 지사는 이것은 손혜원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고, 손혜원 씨는 자신의 입장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 국회의원 전부터 전착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회의원 전부터 전착한 부분이 지방문화 정체성 도시 기반 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방문화 정체성 도시 기반 재생 사업에 신경을 썼다. 투기 뭐 등등 여러 가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SBS를 고발하려고 한다. 제가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절해서 저는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 아주 강경하게 나옵니다. 저 스스로 며칠 동안 외국 뉴스 그리고 자료 없이 만들어진 참 어이없는 가짜 뉴스들에 대응하여 싸웠다.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간 부동산 투기, 자명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 관련 등 언론사들의 왜곡 보도를 아까 말한 대로 수사 의뢰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도를 한 언론사를 수사 의뢰하겠다. 엄정한 판단 받겠다. 그곳에 제가 그 기사에서 언급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의원 사퇴하겠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문화 정체성 도시 기반 재생 사업을 도왔다는 것이고, 한쪽은 손혜원 랜드게이트 또는 손혜원 투기 의혹 또는 손혜원 타운 사건 또는 손혜원 국정농단 뭐 이렇게 네이밍이 어지럽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뭐 워낙 이게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아까 김문수 전 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넓어요. 이걸 보면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끈질긴 그런 점에서 정치적 기질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 어떤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상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치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테이츠맨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폴리티션이라고 합니다. 폴리티션은 자신을 위하여 국가를 희생시키는 사람이고, 스테이츠맨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꼭 법률에 위반된다, 형법에 위반된다 이런 차원을 들어서 상식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손혜원 씨의 문제는 정치의 영역, 정치를 잘 못 배운 겁니다. 정치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어떤 지방문화 정체성 도시 기반 재생 사업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사업을 바깥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정책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집 사고 뭐 직접 뭐 만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심판이 플레이어가 돼버립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경기인데 경기장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심판 역할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정치인인데 직접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공차고 하면 안 되죠. 이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 관료가 해야 될 일과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과 시장이 해야 될 일과 그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할 역할이 다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익입니다. 정치인은 공익자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공익, 파브릭 피그라 그러죠. 공직자를 파브릭 피그. 파브릭이란 말이 아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공정해야 한다. 어느 편도 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 관찰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관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손혜원 씨는 이 영역을 말하자면 심판과 선수의 영역을 혼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이 직접 공차고 하면 그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이 공이 중요하죠. 공사 구분을 한다는 거. 이게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등급입니다. 공사 구분. 공과 사를 구분한다. 우리나라 청백리 이야기를 보면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글 학자로 알려진 최남선 씨는 문교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만년필을 2개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만년필 하나는 공무를 볼 때 썼고 다른 하나는 자신 개인 뭐 편지를 쓴다든지 할 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크도 공과 사로 갈랐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의원 너희 이 사건의 명칭이 국정농단으로 확대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